상속 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을 하고 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어떤 의뢰인들도 원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셨으면 하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잘 소통이 되는 변호사가 1번일 거고요. 그래야만 상속 관계에서, 가족 생활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얘기들을 그 변호사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방과 보통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리분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소장 내용이나 준비서면 내용에서 공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는 경우 감정이 상해서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고 상대방을 설득해줄 수 있는 소통을 잘하는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실질적으로는 숨어있는 상속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가 어떻게 됐는지, 증여가 뭐가 증여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속인의 입장에서 많은 증거 방법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다수의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어떤 일정 상속인에게 특정 재산이 이전됐음을 밝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변호사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분석력과 집요함입니다. 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자료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속은 세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되는 경우에 그 판결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무서에 통보돼서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세금 관련된 역량을 갖추신 변호사님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이 상속에 관련된 사건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일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브라질 교포분의 상속 분쟁을 관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6.25 동란 당시에 어머님이 이제 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출을 하신 다음에 어머님이 재혼을 하셔서 그 집에서 이제 다른 자녀들을 낳고 생활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이 워낙에 생활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 뭐 굴지의 중소기업을 일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의뢰인이 대학을 가기 직전 무렵에 이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뢰인이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의뢰인은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이제 어머님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제 고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 어머님의 다른 자식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하고는 어머님 생전에 조금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어머님이 이게 내 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매처럼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막내 아들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위에 두 아들과는 교류가 전혀 없어서 두 아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고민이 이제 어머님이 사망하신 상태인데 그러면 어머님과의 친자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미토콘드리아, 모계 유전자를 통해서 친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생존해 있는 아들들과 의뢰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모계 유전자가 일치함을 입증해서 이 의뢰인이 어머님의 상속인임을, 딸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증이 되고 나니까 아들분들 중에 반대를 했던 두 아들분들도 이제 이분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원만하게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상속재산 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을 얻게 되는 행복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이제 분쟁을 하면 꼭 싸워야 되고 관계가 파탄되고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이 상속 분쟁을 통해서도 오히려 새로운 가족 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는 이 유언자의 의사대로 어떻게 상속재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